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에 의한 체포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자유우파 시민운동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들여다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에서의 해산 요구 그리고 탄핵 소추의 의결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일어난 불법 탄핵과 똑같은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의 그 전개 과정은 우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그 대선 불복의 일환으로서 공산 좌파들이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그리고 거짓 선동을 해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를 줄리라고 공격함으로써 그 이후 끊임없이 김건희에 대한 음모를 주장해내고 국정 간섭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자 그 리더십을 틈타 내부의 이관계를 공산 좌파들이 회책하고 자유우파 국회의원들 즉 국민의힘당 내부의 배신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배신자들에 의해서 탄핵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하자 그 내부의 반란자들이 탄핵 소추에 가담할 것이라는 혹은 특검에 찬성할 것이라는 공갈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배신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당당함을 보인 이런 그 과정이 너무나 박근혜 대통령과 닮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총선에서의 탄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협박을 했고 지금 한동훈을 비롯한 자유우파의 배신자들은 탄핵 소추 혹은 특검에 찬성할 것이라는 이런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 배신자들에 의해서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탄핵 소추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저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극대의 강공책을 썼다. 그럼으로써 그 기다리고 있던 공산 좌파들이 내란이다 혹은 국정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탄핵 소추를 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 그리고 내부의 이관계 그리고 배신자 여기에 대한 대통령들의 강공책 여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다수의 야당이 탄핵 소추를 강행시키는
국회에 의결시킴으로써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똑같은 시나리오다라는 그 이외에 디테일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유튜브에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 환경,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이 결집함으로써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그 지지율에 안도하는 자유우파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가는 이런 것까지 너무나 똑같아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민단체 혹은 그 국민들의 저항을 이용한 코인팔이 혹은 정치 감각 없는 지도부에 의해서 그 진행 과정을 조그만 흐름의 변화라든가 그 어떠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채 탄핵 심판을 당하고 약 7년간의 감옥살이를 했다는 이 모든 지금 현재 시나리오가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단체들의 행동도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양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운동 혹은 탄핵 심판 저항운동에 대한 어떤 길을 모색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유우파 시민단체 혹은 시민운동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발전을 한 가장 큰 그 어떠한 요인은 구성 요소가 5060 혹은 6070의 태극기 부대에서 2030이라는 신진 세대 혹은 미래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 정보통신기기의 발달에 따라서 개인 방송, 유튜브를 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산자파들의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에 대항하는 그 진실을 알리는 그런 활동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다르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대중의 집합이 정말 맹목적이었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일어나고 있는 대중운동은 시민저항은 그것이 선교였던 아니면은 그 종교적인 그 신념이었던지 간에 미약하지만은 조직화되었다는 이런 점도 조금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른 점을 활용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어떠한 저항운동,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과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굉장히 불쾌하고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구출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겠구나라는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점점 깊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첫째로 시민운동에 대한 그 투쟁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그 어떠한 실천 운동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용해서 그 조직의 배후는 다르다고
전제를 하고 평화적인 투쟁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조직이 있다면은 그 조직을 배우로 하면서 폭력적 방법을 쓸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송활동에 대해서도 자기의 투쟁 방식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 투쟁을 해야지 그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전술적으로도 다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규전을 벌이는 그 밑에 그 게릴라전을 펼치고 또 민간을 선전하고 그 선무 활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총을 쏘고 투쟁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기와 노선이 다른 것에 대해서 통합 또는 분열 혹은 프락치라 주장하면서 응징을 한다든가 또는 지나친 비판을 하는 이런 행동을 금하라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 젊은 시절 직접 경험한 민주화 운동에서도 격렬한 투쟁 방법을 주장한 삼민투가 있었고 북한과는 연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중해방 노선, 즉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PD 계열이 있었고 또 하나는 NL, 민족해방, 즉 남북한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민주화에 북한의 문제도 같이 거론해야 된다는 이런 다양한 노선과 다양한 투쟁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금 현재 군사 독재를 허문다는 목표에는 일치를 하고 있었고 각자의 다른 노선에 대해서 다른 배후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각계적인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각각의 조직은 보호되는 이런 전략 전술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시민운동도 이런 다양한 조직과 다양한 실천 투쟁 노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러지 않고 오로지 자기 노선만을 따르라든가 혹은 자기 세력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행동은 이 조직을 스스로 독점하려고 하거나 코인파리로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공산 좌파들의 MBC, JTBC 그리고 오마이뉴스 등을 중심으로 그 노선에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김어준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들이 서로의 역할을 다르게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한쪽은 김건희 여사의 어떠한 약점을 끊임없이 물어뜯고 한쪽은 명태균에 대한 진실 보도라는 거짓 선동을 끊임없이 해대고 이런 역할을 각자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 세력, 즉 파이를 키워나가는 전략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자는 것입니다. 단지 그 역할과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여성 취향으로서의 언론 활동 혹은 현장 투쟁 또는 그 관료들을 분열시키고 반역시키는 선전 활동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등 그 목표는 일치되어 있지만 그 역할과 그 어떠한 자기들의 방법은 다양하다 이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지 세력을
확대시키는 파이를 키우는 일에 좀 더 집중하자. 즉 목표에 대한 일치만은 목표에 대한 일치 이것을 중요시할 뿐이지 각자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자, 비판하지 마라,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노선의 일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투쟁 방법이 치밀하지 못하고 실천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 구출 혹은 탄핵 무효 이런 맹목적인 집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거기서 맹목적으로 집합을 해서 고함만 치고 있을 겁니까? 통합만을 외치면서 맹목적인 군중들을 모아서 맹목적인 구호만 외치는 이런 투쟁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 때 해봤지 않아요? 당장 그만둬야 된다. 이 추운 날 그거 무슨 일입니까? 다양한 투쟁 방법과 투쟁 노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에 대한 다양성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인정하는 이런 어떠한 운동 방향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아무런 투쟁의 실천 방안도 없이 그 선관위에 가가지고 혹은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탄핵 무효를 아무리 외쳐봐야 그게 무슨 그 효과가 있습니까? 폭탄을 안고 헌법재판소를 폭발을 시키든지 뭔가 자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출입을 막는다든지 출근을 막는다든지 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거 모여가지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 그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러므로 각자의 배후 조직을 가지고 각자의 투쟁 방법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당한 우리 자유시민들이 또다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금 맹목적인 그 어떤 구호 혹은 맹목적인 운동 방향 집합적으로 모여서 사람이 100만 명이 모이면은 공산자파가 항복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뭡니까? 100만 명이 아니라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도 87년 광주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제압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쟁적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투쟁할 때 방법이 생기는 거지 100만 명을 모아서 코인 팔고 있는 그런 행동으로는 절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종교적인 신비주의 또는 무조건적인 긍정성을 피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전략 전술을 모의하고 현재적 상황 혹은 현실적 상황과 미래의 목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치적이고 전략 전술적이면서 실천적으로 고안해내야 한다. 이런 속에서 사회과학적인 과학성과 목표 지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아니 선관위를 해체를 하든지 선관위에 가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걸로 만사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맹목성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나 신혜식 등등은 북두시민혁명군이 관찰할 때 정치적인 식견이나 혹은 경험 또는
학문적 이론이나 과학성이 전혀 없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합니다. 그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금 현재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그런 대중 집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대중적인 집합 그리고 맹목적인 쇠몰이로서 그 어떠한 저항을 한다는 것은 평화주의의 간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디가 평화운동을 고함만 지르고 걸음만 걸어 다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 어떠한 적극적인 실천운동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맹목적인 군중 집합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혹은 교통을 마비를 시킨다든지 이런 어떠한 실천적인 방향이 있어야지 그 국민들을 집합시켜 놓고 자기들 한풀이나 종교적인 신비주의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속임수를 하고 있는 그런 짓은 그만두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윤석열 대통령 구출 어떻게 구출할 겁니까? 특공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런 의미에서 2030이 백골단을 만들었다고 할 때 큰 박수를 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그 2030 특공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불법 탄핵과 탄핵 무효. 그래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헌법재판소를 불을 태우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출근을 막든지 뭔가 평화적이지만은 어떤 적극적인 투쟁 방안, 실천 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이거 외친다고 됩니까? 지금 부정선거가 끝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 앞에 선거까지 이야기를 하면 근 10년을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치는 사람이 물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맹목적인 부정선거, 데이터에 대한 전국적인 일치를 주장하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적에는 그 부정선거가 일정한 비율로 일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할 수도 있어요. 왜? 국민적인 일치된 어떠한 성향이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유사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일정한 비율을 보이는 게 왜 부정선거에 증거가 되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문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 그러나 북두시민혁명군의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은 지금 드러난 부정선거의 증거만으로도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선거 부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봉함되어 있는 그 우편함을 밤에 너희들끼리 개봉을 했느냐. 이런 문제부터 왜 투표용지가 붙어 있는가. 왜 투표용지가 빳빳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도 그거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고 엉뚱하게 조작이다. 아무 증거 없는 거를 근 10년간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지금 데이터에 의한 그거는 아직까지 증거를 제시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조금 의심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자꾸 그 부정선거에 대한 물타기를 하지 말고 지금 드러나 있는 증거만으로도 특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자 이겁니다.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 규명해가지고 밝혀지면은 일단 다른 물증이 있을 때까지는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정선거라는 그 자체로서 정치적 어떠한 그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부정선거가 있었든 없었든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투쟁 어떤 전선이 이루어지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두시민혁명군도 그 지금 일정한 부분에서 속으로 내키지 않지만은 정치적 선전으로서 혹은 정치적 선동 도구로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입을 닫고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해야 될 일은 지금 드러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정 무슨 말이냐? 그 신비주의적인 종교 그리고 맹목적인 긍정성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 어떤 실천적인 시민운동, 저항운동을 해나가자는 주장에 있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현재 드러난 물증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냥 그 맹목적인 부정선거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많은 물적인 증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나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어떠한 실천 방안의 정치적인 전략 전술과 함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 그 순서는 부정선거가 문제가 먼저인가 아니면은 탄핵 무효가 먼저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소, 뭐 두 군데나 하면은 적재적소로 조직들 간에 합의를 해서 정강훈 목사님 집회에는 이런 신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이쪽에는 2030을 주축으로 한 신진 멤버들이 참여한다. 뭐 이런 식인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뭔가 구체적인 투쟁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다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은 우선적인 순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공산자파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국민의힘 당 그 어떤 쓰레기 같은 놈들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해산이 가장 우선이다. 왜? 그들의 그 본거지가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광화문에 모일 게 아니라 모든 주류 세력은 국회를 점령하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국회를 점령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국회 해산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어떠한 주장에 반대하는 조직은 일부 3분의 1 정도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공수처에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냥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고 화염병을 던지고 주류 세력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은 일부 세력만이라도 자신의 투쟁 노선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백골단을 조직하고
이런 맹렬한 투쟁이 있어야지 군중들을 집합시켜 놓고 선거 무효, 대통령은 곧 구출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코인이나 팔고 다니는 그런 짓은 당장 그만두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에 지나친 코인 팔이는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 유튜브의 제목이 뭐예요? 큰일 났다. 다행이다. 미국에서 큰 발표가 있다. 큰 일이 벌어진다 등등 제목이 자유시민들을 낚으려고 하고 그 낚아서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데만 신경을 쓰지 목표 지향 혹은 실천 방안 혹은 정치적 과제 등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투쟁의 노선을 그 대중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정광훈 목사가 이제껏 그 공산자파에 저항하는 시민을 집합시킨 공로는 인정하지만은 자기는 그것으로도 만약에 시민운동이 성공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정광훈 목사는 훈장감이고 사령관이라 칭해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자기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 투쟁가들인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를 한다든가 그들을 앞세우고 분과위원을 만들면 되잖아요. 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셔서 투쟁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코인팔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신혜식, 배인규 등등이 이 대중집회에 나와서 대중집합에 나와서 그동안의 경과 과정과 예산 집행 얼마가 그게 거두어 들여졌고 어떻게 썼다라는 그런 것을 해명하고 앞으로의 어떠한 시민운동 혹은 투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 헌법재판소 공수처 앞에 모인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유튜브를 시청했습니다. 그 시민의 항의는 그 항의와 주장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때 옳고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금을 왜 자기 마음대로 쓰냐 이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결산은 보고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민의 항의에 북두시민혁명군은 동의합니다. 그런 항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분열이고 이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운동 방향이 잘못됐다 하면은 그 구성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행위가 정당하다면 그 시민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최소한의 예산 집행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운동 방향을 가져가겠다라는 설명을 함으로써 저놈 새끼가 코인만 팔고 다닌다라는 이런 비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해명하지 않고 그 어떤 토론의 관점을 비켜나서 이건 분열책이다 이라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껏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반대, 불법영장 집행이라는 운동에 있어서
코인팔이를 했던 사람은 최소한 그 대중 집합에 나와서 자신들의 했던 정치적인 어떤 그 의도 혹은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해명하고 예산에 대해서 밝히고 한편으로 앞으로의 미래 투쟁 방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정당성은 부정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 현재 자유시민단체 혹은 자유시민운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판단할 때 정강훈 목사도 그 목사로서의 그 어떤 직분에는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대중운동의 리더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견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비판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이런 자질이 부족한 정치 지도자 혹은 대중 지도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자유시민운동이 체계적인 정치 투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시민들도 하루빨리 각자의 정치 투쟁의 다양성 속에서 목표의 일치를 지향하면서 각자 각 조직들 간의 대표들이 모인 지도부를 만들자. 하루빨리 각 조직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지도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회의체 속에서 투쟁 방향을 만들고 또 실천적인 행동에 대한 전략 전술을 만들어내자. 회의체에 의한 다수결로서 이런 대중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점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젊은 날의 김문수와 같은 이런 대중운동을 지도해 본 사람이 단계적으로 혹은 실천적인 투쟁 방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유시민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오늘 강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이 현재 자유우파 시민운동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당하는 것과 똑같이 맹목적인 군중 집회가 아니에요. 군중 집합 그냥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거리다가 끝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자.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중운동이 시민운동이 분열되고 또다시 흐지부지하게 되고 맙니다. 결국 윤석열의 불법 탄핵 그 반대 시위에 그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모였습니까?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에게 화살이 돌아갔습니까? 그 친박에 무슨 그 뚱땡이 같이 생긴 놈 있잖아요. 걸마가 돈을 다 땡가 먹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착복했다라는 이런 의심을 받는 것으로서 그 탄핵 그 무효의 시민들의 에너지가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고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지금 탄핵 무효, 부정선거 이런 모든 것이 실패하더라도 우리 자유시민들이 일으킨 시민혁명과 같은 그 에너지만큼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코인팔이라든가 통합을 외치면서 자신의 그 소영심에 젖어 있는 그런 무기력한 지도부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의 에너지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로 자유시민 개개인들이 조금 더 각성하고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시민운동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그 현장에서 지도부에 대해서 맹렬하게 항의하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이런 군중 집합을 통해서 맹목적인 탄핵무효, 부정선거 이 구호만으로는 또다시 박근혜 불법 탄핵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자유시민들의 에너지가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만다 이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이 찬겨울에 날밤을 새며 투쟁했던 이 시민들의 아름다운 투쟁이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투쟁에 참여하시는 시민들도 이런 각성을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는 자유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각성하자 이런 입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진행 과정과 너무나 유사하고 그래서 또다시 자유시민운동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유시민들이 각성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